안녕하세요. 투마치팍입니다. 2월 5일 금요일까지 드디어 한 주의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를 공략해볼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이 오스틴 공장 미국에 증설한다는 소식 19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 정부의 세제를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수 쪽에서 수혜주를 찾는 것으로 흐름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였고요. 한국판 게임스탑으로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한샘 매출 집콕 쪽으로 인해서 2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레키로나주 실효제를 승인받으면서 신약 개발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 나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캐릭터 상품과 화학섬유, 풍력 에너지, 은행, 여행, 타이어와 전선 로봇까지 연결이 되었고요. 증권사 리포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KTNG 나스 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화승 RNA, KBI 메탈, 펄어비스, 가온 미디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장세가 좀 심했는데 오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10% 이상 상승 기업을 보시면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요. 그 외에도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FST, 진에어, 금호석유, 넥센 타이어, 율전화학과 같은 기업도 거의 10% 이상 가까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4, 4분기 실적들이 서서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업황이나 이런 미래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섹터 쪽에서는 실적과 영업이익이 웬만큼 2배 이상 개선되지 않고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 2차전지라든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좋은 쪽에서는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기대감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와 수소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웹툰과 콘텐츠, 게임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도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웹툰 쪽에서는 오늘 대원 미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DNC 미디어와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쪽에서는 뉴와 사마 네트워크스만 밀리지 않았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펄어비스만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황이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도 좋게 보이는데 금호석유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효성 TNC는 거의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주로는 DL과 코오롱 인더가 밀리지 않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애경유화가 저평가라는 그런 측면을 받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저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 쪽에서는 효성 첨단소재와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동아화성, 뉴로스, GMB 코리아, 비나텍과 같은 수소 차량 관련된 쪽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자동차 쪽에서는 한컴 MDS라든지 조정 장세에도 밀리지 않는 인지컨트롤스와 라닉스, 캠트로닉스, THN까지 괜찮은 편이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동원 시스템즈가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CIS 첨보와 같은 전해질 관련 기업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 오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많이 밀렸던 JSND를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쪽에서는 현대백화점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코미코와 디바이스 ENG, 솔브레인, 테스나 같은 기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해양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과 HMM, 동성화인텍 최근에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좋은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개별 종목 코나아이가 또 밀리지 않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우주 관련된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좀 치여갔지만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OLED 관련된 쪽 패널 관련돼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주목받을 것 같고요. 종합 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G 상사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 물류 쪽에선 또 동방과 LG U 플러스 KTH 같은 기업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모멘텀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이 3개가 또 올라갈 것이고 오스틴 공장 관련주는 위에 반도체와 겹치긴 하는데요. 유진테크와 원익 IPS, 코미코, 최근에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는 기업들, YIK와 세정 관련된 기업, 디바이스 ENG 같은 기업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사절세가 이어지면서 960선을 지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업종별 시총 상위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14%에 올라서면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억눌린 심리가 풀렸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가 나왔고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경제지표의 개선과 함께 백신 접종의 진전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한껏 쏠리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였는데요. 게임스톱과 AMC는 다시 급락을 하고 있고 페이팔과 이베이는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요. 국채금리와 달러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및 베트남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중국 증시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연말까지 증시가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PER이 18배에서 23배로 증가했다는 점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 국내 코스피 순이익이 내년에는 160조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싼 구간에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보통신 IT 분야와 자동차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경기 소비재 화장품 호텔 업종은 향후 신종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테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쪽이 가장 좋았는데요. 화학, 섬유와 풍력, 에너지, 은행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상품 쪽에서는 대원 미디어와 대부 시스터즈 같은 기업들 좋았고요. 화학, 섬유 쪽에서는 성화는 정치주로 가고 있는데 효성 TNC와 코오롱 머티리얼이 좋았습니다. 관련 또 화학 업황 쪽에서는 효성화학, KPX 케미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까지 좋은 흐름 나타났고요. 오늘 풍력 에너지 쪽에서 좋은 흐름 나오면서 유니슨이 대장 역할을 하였고 동국 SNC와 우리기술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이 좋았는데요. 하나금융지주와 제주은행, KB금융이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쪽을 보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과 한양 ENG,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로봇 관련된 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일 올라가는 모습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콕덕의 한샘 작년 매출 2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으로 67% 상향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리모델링 사업의 리하우스 호조에 따라서 앞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이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였고요. 신한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전력과 SK, ENS, 하나건설 등 민간 발전사와 함께 두산중공업, CS윈드, 삼강 MNT까지 해상풍력 제조업체로서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 협약 체결로 인해서 당분간은 풍력 관련된 쪽에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전문기업 더존 비즈온의 강원 춘천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뉴딜 쪽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관련된 레키로나주 승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살을 좀 더 빼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뚱뚱할수록 코로나 치료제 값이 더 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체중별로 75만원, 90kg는 150만원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다르게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증이나 고위험군 쪽에서만 투입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일반적인 경증 환자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로만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관련된 발표는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개발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좋은 결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임상 3상 입증 및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극복 과제가 남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효성 관련된 종목들 너무 좋은데요. 그룹사 전체가 친환경 쪽에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집중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그룹이 글로벌 산업용 가스 1위 기업인 린데그룹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도 공장을 짓는다는 부분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10만 대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연 13,000톤 규모의 액화수도 공장이 운영될 예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단일 액화수소 공장으로 세계 최대가 되고 있고요. 효성 하이드로젠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고 전국의 120여 곳에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는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을 가장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주요 특징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KB 오토시스가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한국 브레이크 패드 공급 업체로서 3,800만 불을 투자하고 180명의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GM의 부품을 납품하는 KB 오토시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이즈와 성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이재명 테마 관련하여 상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니슨이 해상풍력 단지 관련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하이텍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주당 50원의 현금 배당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40명에게 레보비르와 위약을 투여해서 레보비르가 위약보다 바이러스를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평가를 하게 된다고 내용을 밝혔고요.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하였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가 워낙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오늘 급등주 어제에 이어서 YIK가 삼성전자 향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여행주로 주목받았었는데 MBI와 함께 전기 이륜차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으로 또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또 모멘텀이 나올지 몰랐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당연히 대원 미디어인데요. 23%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웹툰 매출 성장이 기대감이 쏠린다는 내용이 나왔고 애널리스트들은 대원 미디어가 웹툰과 자체 IP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 영업이익이 95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급증한다는 부분과 앞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으로서 중심을 잡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웹툰이 해외 시장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NC 미디어와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웹툰주는 충분히 이유 있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DNC 미디어는 북미의 웹툰 플랫폼에 7개 작품을 연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콘텐츠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인 측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원이 전량을 매도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급등하니까 지금 매도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쪽이 좋구나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신전자 역시 가전 쪽에서 오늘도 아마 주가 급등이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전과 디스플레이 쪽이 좋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40만원을 돌파하면서 게임스타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션 배틀로얄 게임인 섀도우 아레나의 영웅 이그리드와 란의 팀의 특성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였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붉은 사막 게임을 바탕으로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5월 3일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에 유의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과 펄어비스 같은 기업들 공매도 잔고가 꽤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PX 케미칼이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직이 오늘 사퇴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 쪽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WTO 사무총장 후보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전 세계 입맛을 잡았던 라면의 신춘호 농심 회장님이 56년 만에 퇴임을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식품도 명품만 팔리는 시대를 강조하였다고 하는데요. 평생 품질 경영에 힘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농심의 어떤 흐름이 연결이 될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강동구에서 미래차 산업 디지털 분야 관련해서 투자협력 업무 협약 뉴딜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요. 산업은행과 함께 쌍용차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아직은 미리 예단하지 말자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금융이 지난해 실적 사실상 업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배당은 추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KB금융과 함께 실적 대결 장세가 벌어졌는데요. KB금융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신한금융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떴다는 내용으로 SM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를 한 이후에 추징금 202억 원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NC소프트는 리니지 형제 덕분에 연매출 2조 클럽에 가입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 증설에 19조를 투자하는데요. 주 정부에 9천억 세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공장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TSMC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듯이 기존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 입지를 더 확고히 하고 신규 산업 부분에 지속 성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강화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오스틴 공장에 생산 라인을 증설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스틴 공장 수혜주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나왔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오늘 세정장비 디바이스 ENG도 좋았는데 코미코는 오스틴의 정밀 세정과 함께 특수코팅 반도체 기능성 부품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코미코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조지아 공장 옆에만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요. 앞으로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오늘 증권 방송에서도 유진테크를 주목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원익 IPS와 함께 앞으로 비메모리 수주 신규 투자가 늘어난다는 이런 기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인 대형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크래프톤과 함께 카카오페이, 야놀자까지 예상이 돼 있고 카카오뱅크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쪽에서 바이오와 전기차, 컨텐츠, AI 관련된 쪽에 성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더딘데요. 수주가 들어올 때 노젓는 조선업계 올해 선박 재값을 받겠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1조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현대중공업은 벌써 수주액이 3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신조선가의 반등을 더욱더 기대해달라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발 적체 현상에 등락이 거듭되고 있지만요. 컨테이너선 운임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등세에 들어섰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업계 쪽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PB파마라는 종목이 상승이 있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으로 최종 이름이 PB파마라고 되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식품업계 쪽에서는요. CJ 제일제당이 햇반 가격을 6에서 7%가량 인상하면서 1,700원으로 2년 만에 올랐다는 내용 나왔고요. 3대 즉석밥까지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었다는 소식과 함께 8,500억 원의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드디어 나왔네요. 앞으로 건설기계 분야 국가대표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홈케어와 모빌리티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3% 증가하였고 신사업 성장의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NS 쇼핑 또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국민의 합의에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지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이 세계 가스 운반선에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친환경 LPG 운반선 쪽에서 잇따라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최대 규모 서울역 쪽방촌을 40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는 부분에서 건설 쪽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정욱 외 5인에서 카카오 게임즈 외 9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타이어가 영업이익이 10% 이상 오르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타이어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 1, 2위 업체인 테슬라와 폭스바겐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은행주에 이어서 특별히 증권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DB금융투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주말을 통해서 DB금융투자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주주까지 계속해서 같이 좋아지는 부분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여전히 방산 시스템 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요.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대덕전자와 기아차, 금호석유, 일진머티리얼즈와 함께 삼성 SDI, 현대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담고 있고요. 코리아 FT라든지 대우건설, 카카오와 솔루엠, 더존비주원, 필룩스, TY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관련해서 SK케미칼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수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대덕전자와 비나텍, 예스티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덕전자는 기판 전문 제조사로서 패키징 기판 및 모바일용 기판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 상당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PCB 수급 상황이 더욱 타이트해진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망이 좋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슈퍼 커패시터와 함께 수소 연료전지 부품업체로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나텍도 동아화성과 함께 예전부터 스몰캡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니까요. 수소 로드맵 관련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그린유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SiC 웨이퍼는 자동차 전장화 트렌드에서 가장 필요한 소재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성장성이 크다는 쪽에서 전기차 관련 테마주 엮일 수 있다는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관련하여 아직 덜 오른 기업으로 롯데케미칼을 더 보고 있는데요. 대산 공장 사고가 있었고 작년 영업이익이 68% 뚝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이 제일 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사업 중 올레핀 사업 부문이 경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스프레드 강세로 인해서 좋은 성적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첨단 소재 사업 또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롯데케미칼 타이탄은 안정적인 수익을 또 보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고 설비 투자를 넓히는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관련 쪽으로도 주목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친환경 관련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상 공장이 멈췄다가 다시 운영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 스텝을 기다린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준비 중인 미국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게 된다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목표 주가는 12개월을 잡고 12만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는 KTNG인데요. 4분기 시장 기대를 소폭 상회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수출 쪽에서 중동 부분의 회복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면세점 채널 부진이 좀 있지만 주당 배당금 상향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103,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과가 좋았던 나스 미디어인데요.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분기 최초 영업이익 100억 원대를 돌파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본사의 온라인 DA 취급고 증가와 IPTV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과 함께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목표 주가를 44,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화성 RNA가 전기차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실렸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이고요. 펄어비스가 게임 외적으로도 저는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횡보하는 모습에서 더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계단식 흐름을 통해서 상승세를 더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밀리지 않을 경우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안정적이고요. 구형테크가 기아차 관련해서 또 공장주로 오르는 것에 기인해서 코미코와 같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롯데케미칼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를 4만원까지 바라보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삼성 오스틴 공장 증설 수혜주로 앞으로 19조가 투자된다고 하는 만큼 2023년도까지 반도체 소부장주의 성장이 예상이 돼 있네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